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약 2시간여 전에 헝가리 대테러 청장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군 해난구조대 진춘택 상임위원장과 함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속보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요. 102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브리핑을 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 이 정확한 신원 파악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유람선 사고 실종자가 맞다면 실종자의 수색 범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사고가 나서 예. 이틀 후에 그런 수색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강이 일률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또 유속도 빠르고 처음에 제가 60km에서 80km까지 범위를 넓혀라고 이상을 넓히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50km의 확대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60km에서 80km 이상을 까지 좀 했으면 어떻겠나 제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실종자 한 분을 구조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5일째부터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물에서 실종이 되면은 5일에서 6일, 7일 그 사이가 많이 자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많은 사람을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구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골든타임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앞서서 이제 송 국방무관의 브리핑을 보면 이제 나머지 실종자들이 강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위원장님께서는 추가로 실종자들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골든타임 얘기한 것은 사고 순간부터 실종 당시부터 5일에서 6, 7, 8, 길게는 현장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수온에 따라 틀리고 물의 흐름에 따라 틀리는데 네. 예. 지금 우리 6째 안 됐습니까? 예. 지금부터 한 3, 4일 사이에 거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나.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이웃 국가하고 공조를 해서 수색을 했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 헝가리와 우리 당국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 판단을 한 상태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인 상태인 만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수색 작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은데 앞서서 헝가리 대테러 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헝가리 당국은 선내 진입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속도 느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수심도 내려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왜 선내 진입이 안 된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아까 브리핑을 봤습니다. 예. 네. 대테러 청장께서도 저는 조금 이해는 합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사고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먼저 인명을 중시해서 실종자를 먼저 구색하는 것이 어느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 측에서는 그런 해상 사고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예로 들면은 헝가리 청장께서는 잠수사들의 안전, 만에 하나 구조자가 들어가서 유실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예. 하는데 저희들은 하기 대한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 방지막을 설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 헝가리 정부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헝가리 다뉴브강 사고 현장 지금 현지 모습인데 일단은 철수하고 있는 장면으로 저희가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헝가리 측은 선내 진입이 좀 불가능하다. 그래도 우리 측은 수중 수색 가능성 쪽으로 좀 의견을 몰아가고 있는데 가서 확인한 만큼 수중 수색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헝가리 정부에서
허가도 안 했을 뿐더러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속이 너무나 빨라서 예. 오늘부터 강수위가 낮아지고 유속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테스트로 잠수사 헝가리 측에서 2명, 우리 국내 측에서 2명이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선저까지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결과는 그 정부에서 거기에 담당자들이 판단을 이제 해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충분히 이제 내일부터 더 줄어든다니까 선내 진입하는 과정은 예. 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부와의 둘이 공조가 지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이 수중 수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그러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작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테스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테스트 과정을 봤을 때 예. 지금 이 해에 걸쳐서 잠수사가 실패를 했습니다. 예. 무인 잠수 로봇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속이 느려져서 오늘 정부와 헝가리 정부와 우리 정부의 구조대가 들어가서 진짜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예. 선내 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했는데 예. 다행히 해저까지 접근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문제점은 선내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부 당국과에 하는데 헝가리 정부에서 탐탁 얘기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은 시간을 두고 내일 정도 되면은 헝가리 정부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시야 확보가 가장 관건이 될 텐데 잠수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면 촉각에 의지해서만 뭔가 수중 수색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수중 수색은 선체 바깥을 수색한 것이 아니라 네. 선내 안에 있는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문제는 물이 혼탁하니까 시야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은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많은 격실이 없기 때문에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더듬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진입만 한다면은 선내 속에 진입만 한다면은 구조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전문가시니까 이 촉각 이외에요. 시야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장비는 어떻든 간에 불빛이 있어야 되니까 예. 네. 잠수사들이 들어갈 때 후레쉬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두운 데서는 불빛이 멀리 보일 수가 있는데 거기는 물이 혼탁해갖고 뻘물 아닙니까? 그것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예. 한 20cm 정도는 부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잠수사가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만은 구조를 총력을 다 전문 베테랑 잠수사들이 할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화면에서도 잠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기도 했는데 사다리 한 200kg에 달하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줄을 묶은 다음에 이제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사다리를 내려서 타고 내려가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지 지금 유속이 아직은 잦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유속이 심할 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보통 수심이 깊은 데는 우리 한국 바다 먼 근해에는 수심이 30m, 40m가 되면은 사다리를 설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무거운 줄을 만들어서 사고 지점에다 놓고 로프를 이용해서 육지와 연결해서 잠수사가 로프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헝가리 그 현장에는 예. 수심이 오늘 수위가 9m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철제 사다리를 9m 정도, 10m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예. 일단 이 전문가로서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 선체 내 시신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선내 수색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또 헝가리 당국과의 입장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로서 어떤 작업이 먼저 좀 이루어지는 게 현명하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예.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 교육이 돼 있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예. 실종자 수색이 먼저죠. 그런데 예. 헝가리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그런 것을 많이 겪지를 않았습니다. 네. 헝가리 정부도 이해를 합니다. 만에 하나 잠수사들의 선내에 들어가기 또 어려운데 예. 거기 들어가서 선내 어두운 데 들어간다는 것은 잠수사의 안전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 헝가리 정부와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잘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서 저 생각에는 내일쯤이나 선내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정부의 입장도 조금 살펴보면요. 모레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잠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네. 이 잠수라는 게 하루에 얼마나 몇 회가 가능하고 몇 시간까지 가능한 건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다이빙을 하려면 심해 깊은데 20m 이상을 예. 들어갈 때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수심이 10m 이내니까 잠수의 횟수에 관계없이 잠수사의 컨디션이 있다면은 컨디션만 좋다면은 얼마든지 2번, 3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은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 일단 잠수사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샅샅이 수색을 해서 예. 한 사람의 실종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이 헝가리 당국이 작전 환경을 고려해서 수요일부터 인양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최대한 일요일까지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그 계획인데요. 만약에 인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작업의 순서도 궁금하고요. 또 인양 중에 파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실종자를 수색이 이제 완료가 됐으면 지금 선체를 인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선체를 인양하는 데는 그렇게 지금 200톤 크레인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선박은 53톤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네. 그런 크레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양 과정에서 잠수사들이 체인이라든가 와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될 뿐이지 그 크레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양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목조로 건조됐고 노후된 선박이기 때문에 그 파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인양 네. 중에 파손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금 노후됐다고 파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오래되더라도 거기에는 지금 만약에 인양을 한다면은 선미, 선수 쪽에 와이어 로프를 걸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아니면은 무게에 따라서 또 체인도 사용할 수도 있고 노후됐다고 해서 선체의 파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앞뒤로 줄을 걸어서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배가 반으로 동강나지 않나 그런 파손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사고 계획을 그걸 보게 되면은 뒤에서 받은 것은 이미 받쳐서 사고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손상이 가더라도 그거는 조사하는데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오래됐다고 해서 저 판단으로서는 뭐 조금의 그 손상이 가더라도 또 일단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구조 전문가로서 인양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